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신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다리 쥐가 왜 나는지, 그리고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응급처치법까지 15분에 걸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60대 들어서면서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 적이 있어요. 그 찢어질 듯한 고통,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주 새벽 3시 제 친구 박영철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올해 67세인 친구인데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혼자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런데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오른쪽 다리에 났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바로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거든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는데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올라갔다면 폐색전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는 퇴원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가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급처치법도 배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에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래 걸으시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시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져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 약물, 콜레스테롤, 약물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쥐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특히 무거운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가 발을 아래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쥐가 쉽게 날 수 있어요. 근육 감소는 보통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깊은 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인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19를 부르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윗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견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중앙 부분을 세게 꼬집어 주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꼬집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자율신경계 반사 때문이에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번째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쪽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확인해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위십술 꼬집기입니다. 누워 계실 때도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 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저녁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10회에서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복용 시기와 쥐가 나는 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우시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나거든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샤워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둘째,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입니다. 넷째,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